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재구성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사연 재구성 시작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배신은 가족에게서 비롯되기도 하죠. 하지만 혹독한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기적 같은 역전극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연자분은 한때 아내와 자식들을 위해 땀 흘려 일하던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온 가족에게서 버림받고 오랜 세월을 폐공장에서 노숙처럼 지내야만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30년이라는 긴 시간을 견뎌내며 자기 스스로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고 합니다. 가족이나 주변의 도움이 아니라 정말 홀로 역경을 헤쳐나갔다는데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바로 사연자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나이 올해로 70을 훌쩍 넘겼습니다. 세월을 허송하며 살다가 그나마 겨우 정신을 차리고 나니 이렇게 늙어 있더군요. 젊었을 때는 저도 남부럽지 않게 살았어요. 아내가 있었고 자식들도 둘이나 있었죠. 물론 풍족한 편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길바닥에 나앉을 일은 없다고 믿었어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일하며 내 가족, 내 삶을 지켜나가자고 마음먹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공장 사고와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제 인생이 통째로 뒤바뀌고 말았습니다. 회사 측과의 보상 문제는 복잡하게 꼬였고 저 역시 심한 우울감에 빠져 술을 입에 달고 살았죠. 그렇게 망가져가는 동안 아내와도 크게 다투었고 아이들 앞에서도 예민하게 굴며 화풀이하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결국 아내는 떠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당신 곁에 있으면 숨이 막힌다라는 말과 함께 집을 나갔죠. 자식들도 저에 대한 실망과 두려움으로 저를 피했습니다. 뿔뿔이 흩어져 연락조차 닿지 않았죠. 처음에는 제가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가족이 이렇게 무참히 등을 돌릴 수 있나 하는 생각에 억울함이 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깨달았어요. 내가 그들을 먼저 밀어냈구나. 내가 괴물이 되어버렸구나. 그렇게 스스로를 자책하면서도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직장도 계속 잃었고 집세조차 낼 돈이 없었죠. 결국 갈 곳 없이 길 위를 떠돌다가 어느 낡은 폐공장 건물에 숨어들었습니다. 눈비를 피할 수 있기만 해도 감사하던 시절이었어요. 사연자분은 젊은 시절부터 가족을 돌보며 열심히 살아왔지만 사고와 스트레스로 인해 분노를 주체하지 못했고 그 결과 아내와 자식까지 등 떠밀듯이 잃게 되었습니다. 그 뒤 오랜 세월 그는 이 낡고 쓸쓸한 폐공장을 유일한 보금자리 삼아 살아왔습니다. 폐공장은 원래 작은 금속 공장이었는데 오너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몇 해 전부터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이곳에 경비 비슷한 거라도 해줄 테니 그냥 묵게 해달라고 부탁해서 들어왔죠. 처음에는 누군가가 시키는 일을 하는 형태였는데 결국 그마저도 흐지부지되고 저만 이곳에 남았습니다. 물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전기가 끊긴 상태였지만 그래도 지붕이 있으니 노숙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람이 들이치는 구멍마다 헝겊을 대충 걸쳐 막아놓고 비가 새면 양동이를 열어놓아 물을 받았죠. 해수로 따지면 어느덧 10년, 20년 그리고 30년, 눈 깜짝할 사이에 30년 가까이 흘러버렸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폐공장 구석진 곳에 쌓인 고철과 쓰레기를 뒤져서 약간의 돈을 벌기도 했고 주변 공사장에서 일당을 얻어먹기도 했어요.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망가져도 병원 갈 돈이 없으니 그저 스스로 붕대 감고 버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토록 오래 여기 살았냐고요? 어느 날부터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겠지 하는 체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소망도 의지도 힘도 없는 늙은이에게 누가 손을 내밀어 주겠습니까? 저도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고요. 하지만 시간은 참 잔인할 만큼 천천히 흘렀습니다. 배고픔이나 추위보다 더 무서운 건 끝없는 고독과 자기 혐오였어요. 아내와 아이들을 떠나보낸 이후로 저는 언제나 죄책감과 분노 사이를 오락가락했습니다. 다시 내게 기회가 온다면 잘할 수 있을까? 아니, 이미 늦었어. 이런 식의 희망과 절망이 꼬리를 물고 저를 무너뜨렸죠. 시간이 흐르며 폐공장 건물은 더더욱 낡아갔고 사연자분의 몸과 마음도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졌습니다. 주변에는 그를 도와줄 사람도 없었고 그 스스로도 밖에서 연을 맺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지탱해 주던 건물조차 점점 위험해졌습니다. 몇 해 전부터 철거 얘기가 나돌았고 건물 일부가 무너져 내리기도 했습니다. 언젠가 건물이 완전히 철거되면 사연자분은 갈 곳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는 과연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하루하루가 지옥같이 느껴졌습니다. 나를 돌봐줄 가족도 없고 정부나 단체에서 주는 지원도 알아볼 힘이 없었어요. 그저 비닐봉지에 든 빈 캔이나 고철 조각을 주워서 1,000원이라도 벌어 컵라면에 뜨거운 물이나 부어 먹는 삶이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은 건물 기둥 일부가 삐걱하며 무너져 내려 제 다리에 멍이 심하게 들고 피가 철철 났던 적도 있습니다. 이러다 그냥 죽겠구나 생각이 들었지만 막상 죽음이 다가올 때는 겁이 나더군요. 근처 병원 응급실에 가려 했어도 걸음을 뗄 힘도 없고 돈도 없었습니다. 차라리 이대로 눈 감으면 편하겠지 라는 생각도 스쳤죠. 그런데 꼭 그 순간이 되면 뭔가 이상하게도 조금만 더 버텨보자라는 마음이 툭 솟았습니다. 이도저도 못하는 비참한 심정이었죠.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나락 같았던 그 시절, 사연자분에게 작은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가족의 도움도 친척의 연도 아니었어요. 어떤 특별한 사건을 계기로 그는 다시 살아보자라는 의지를 다지게 됩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었을까요? 아직도 기억납니다. 딱 2년 전 봄이었습니다. 폐공장 근처에 원래는 허름한 창고들이 늘어서 있었는데 어느 날 불이 나서 한 채가 전소됐어요. 그 불길이 저희 공장 건물까지 번질 뻔했는데 마침 비가 내려 더 크게 번지지는 않았죠. 당시 소방차가 오가는 걸 구경하던 중 저는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젠가 이곳도 화재나 무너짐으로 완전히 사라질 텐데 난 그냥 여기서 불쌍하게 죽을 건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가만히 건물 내부를 둘러보는데 오래된 철공 기계와 부품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더군요. 이거 그냥 고철로 팔면 돈이나 될까? 하는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다. 어차피 주인도 없는 건물이니 나도 이제부터 이 금속 부품을 조금씩 정리해서 내 생계를 책임져 봐야겠다 싶었죠. 그래서 다음 날부터 여기저기 연락을 돌려 폐기물 수거 업자들에게 값을 흥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몸도 제대로 못 가눌 정도로 아팠지만 이러다 또 포기하면 영영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저를 붙들었습니다. 근데 뜻밖에도 공장 안의 기계 중에 생각보다 가치가 있는 골동품 엔진 파츠나 해외에서 수집가들이 찾는 특별한 부품이 꽤 있더군요. 저는 스마트폰이 없으니 동네 PC방을 몇 번씩 오가면서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그 옛날 기술자로 일했던 경험이 조금은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라면 단순 고철보다 훨씬 더 비싸게 팔 수 있겠는데 하는 가능성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도 당장 팔 상대를 찾아야 하니 낯선 사람들에게 전화를 돌려야 했고 물건을 가져다 주거나 혹은 택배로 보내야 했습니다. 몸이 너무 힘들 때는 몇 번이고 주저앉아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야 하며 자책했지만 그래도 사서 고생이든 뭐든 하지 않으면 이 지긋지긋한 생활에서 못 벗어날 테니까요. 그렇게 몇 달을 발품 팔고 연락을 주고받다 보니 어느덧 매달 30에서 40만 원씩 꾸준히 들어오는 돈이 생기더군요. 그건 제게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굶주림을 면할 뿐 아니라 약국에서 한두 가지 약을 살 수 있는 형편이 되었으니까요. 조금만 더 하면 혹시 더 나아질지도 몰라라는 희망이 그때 제 가슴속에서 슬그머니 싹 텄습니다. 자신이 지내던 폐공장 안에 오래된 기계 부품에서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직접 수집 판매하기 시작한 사연자분. 처음에는 작은 수입이었지만 조금씩 방법을 익혀가며 수익을 늘려갔습니다. 중요한 건 이 과정에서 아직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는 자신감을 찾았다는 것이죠. 아내가 떠나고 자식들도 등을 돌린 지 30년, 몸은 망가졌고 마음도 피폐했었지만 다시 살아보자는 의지를 갖게 됩니다. 동네 PC방에서 해외 중고 사이트나 골동품 거래 사이트를 뒤져보면서 이 기계가 독특한 가치가 있구나 하는 정보를 간간히 얻었어요. 번역 프로그램도 써가며 외국 바이어들과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답장은 안 오기도 했지만 운 좋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도 있었죠. 문제는 기계를 어떻게 보내느냐였습니다. 공장엔 택배 기사도 쉽게 못 들어왔어요. 그래서 무거운 부품은 손수 수레에 싣고 몇 킬로미터 떨어진 물류센터까지 끙끙거리며 옮겨야 했습니다. 그 와중에 허리는 또 탈이 났고 염자 때문에 누워 지낼 때도 있었죠. 그럴 때마다 이렇게 할 거면 그냥 포기하지 라는 생각이 몹시 유혹적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태껏 버려진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조금씩 빛이 보이고 있잖아. 이거라도 붙잡아야 해 라는 마음이 강했습니다. 게다가 속으로는 자식들에게 연락할까? 라는 고민도 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인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었죠. 하지만 그 생각이 들 때마다
지난날 제가 보여주었던 폭력적인 모습과 차가운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와서 아버지라고 연락해봤자 그들에게 난 이미 남보다 못한 존재 아닐까? 싶었어요. 결국 전 혼자 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건 제 유일한 속죄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내가 무너뜨린 인생을 스스로 다시 세워봐야 하겠다는 뒤늦은 깨달음이었죠. 어느 날은 철문점에 갔었죠. 어이, 할아버지. 오늘 또 뭐 갖고 오셨어요? 예, 저 이거요. 옛날 금속 가공기계에서 떼어낸 축인데 상태가 괜찮아 보여서 혹시 값 좀 쳐주실 수 있을까요? 오호, 이거 옛날에 생산 중단된 희귀 모델 아닌가? 꽤 튼튼해 보이긴 하네. 근데 할아버지는 이거 어디서 자꾸 구해 오시는 거예요? 그냥 폐공장에 쌓여 있던 거예요. 주인도 없고 썩어가길래 정리하는 거죠 뭐. 그래. 한번 보자. 몇만 원 정도는 드릴 수 있을 듯하네요. 감사합니다. 이 돈으로 약도 좀 사고 먹을 것도 살 수 있겠네요. 고맙습니다. 에이, 별 말씀을. 근데 할아버지, 요즘엔 어디 아프신 데 없어요? 건강 챙기셔야지. 하하, 아픈 데가 어디 한두 군데겠습니까? 뭐, 그래도 버텨봐야죠. 그렇게 하나둘씩 부품을 팔아 모은 돈으로 사연자분은 조금씩 병원비와 생계비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해외 바이어와 직접 연락하는 일도 계속 시도해서 의외의 거래가 성사되기도 했죠. 물론 한 번에 수백만 원을 버는 건 아니었지만 예전에는 한 달에 몇천 원을 구하기도 힘들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제는 고정 지출을 감당하고 최소한 굶어 죽을 걱정은 면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 작은 성공과 경험이 쌓이면서 사연자분은 좀 더 자신감을 갖고 다른 방면에도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폐공장은 철거 직전이라 했는데 몇 년째 그대로 방치돼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관리 안 하니 여기 있는 철골이며 공구들을 내가 다루는 것도 막을 사람 없더군요. 생각해보니 옛날 제 직업이 기술자였을 때 익혔던 금속 세공 기술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걸 활용해 뭔가 만들어 볼까 싶었죠. 전엔 전혀 엄두를 못 냈는데 이제는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어차피 잃을 것도 없고요. 그래서 직접 폐공장 한 구석에 간이 책상을 만들고 망치나 줄 같은 도구를 모아서 작은 금속 공예품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서투르고 장비도 부실했지만 그래도 몇몇 장식품을 완성해 주변 상점에 보여주니까 핸드메이드 소품이라고 약간의 흥미를 보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실 내가 할 줄 아는 건 이것뿐이었죠. 눈도 침침하고 손도 떨리긴 했지만 그래도 젊었을 때 익힌 기술이니 몸이 기억하더라고요. 땀 흘려 무언가를 만드는 기분 참 오랜만에 느껴봤습니다. 내 손끝에서 새로운 형태가 탄생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경험인지 깨달았어요. 그렇게 소소하게 번 돈을 모아서 병원에도 갔습니다. 의사가 제 상태를 보고 어르신,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기초수급이라도 신청하셔야 할 텐데 라고 말하더군요. 그런데 저는 뭐랄까, 이제는 국가 지원조차도 제가 직접 발로 뛰어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과거에 저였다면 이제 와서 뭐하러 라며 포기했을 텐데 이제는 오기가 생긴 거예요. 바로 구청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뭐가 필요한지, 서류는 어떻게 되는지. 물론 절차가 꽤 복잡했고 공인인증서니 뭐니 전혀 몰랐던 것들을 익히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도 마주보니 큰 산도 하나씩 올라갈 수 있다고. 제가 죽으림을 다해 매달리니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사연자분은 점차 인생의 주도권을 다시 쥐게 되었습니다. 혼자 익혀야 할 것, 해결해야 할 일이 산더미였지만 그가 40년간 경험했던 절망의 늪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꼈던 거죠. 자신이 만든 금속 공예품을 조금씩 판매해서 수익을 얻고 폐공장 내부에 가치 있는 부품들을 발굴 거래하면서 더 넓은 세상과 연결되었습니다. 또 기초수급이나 복지 지원 제도도 하나씩 알아가며 이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안정된 생활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다 보니 문득 가족들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예전부터 이렇게 뭐라도 해보려고 노력했다면 과연 아내와 아이들이 떠나지 않았을까? 그런 자책이죠. 하지만 더 이상 과거에만 매달릴 수 없었어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남은 시간을 성실하게 살아나가는 일뿐이니까요. 설령 내 곁에 가족이 없더라도 여전히 세상에는 나 자신이 있고 다른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니 폐공장 바깥 세상이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30년 가까이 벽 안에 갇혀 살다가 이제 와 세상 구경을 하고 싶다니. 물론 제가 너무 늦었다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또 늦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복지상담사께서는 어르신 기초수급이나 의료 지원 같은 제도는 이미 신청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더 필요하신 도움은 없나요? 제가 좀 더 일을 하고 싶은데 몸 상태가 안 좋은 탓에 쉽지 않네요. 그래도 제 손기술로 만들 수 있는 물건은 계속 만들어서 팔아볼 생각입니다. 그거 정말 좋으시네요. 혹시 작게라도 공방이나 작업실을 얻어서 하시면 어떨까요? 그게 제 꿈이긴 한데 역시 돈이 문제죠. 그리고 제게 협조해 줄 리도 별로 없고요. 노인 일자리 사업이나 창업 지원 프로그램 같은 게 있긴 한데 조금 복잡하긴 해요. 그래도 도전해 보시면 어떠세요? 제가 서류나 절차를 함께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정말 그런 게 가능하긴 한가요? 저 같은 사람도 해볼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의지만 있으시면 할아버지께서 이미 폐공장에서 보여주신 그 열정이면 충분하실 거예요. 이 대화를 계기로 사연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회 지원 제도에 발을 들이게 됩니다. 복지관 도움으로 절차를 밟은 뒤 정말 운 좋게도 시에서 주는 소규모 창업 지원금 같은 걸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걸로 제가 지내던 폐공장 건물 일부를 좀 단장해 작은 공방을 만들기로 했어요. 원래 철거될 예정이라고는 들었는데 법적 문제가 복잡한지 건물이 계속 남아있더군요. 철거하기 전까지나마 제가 공장을 임시 공방으로 쓸 수 있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얼기설기했던 공간을 정리하고 부족한 장비는 중고로 들여놓고 나름대로 간판 비슷한 것도 만들어 봤습니다. 그렇게 정비를 하는 동안 제 마음은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 두근거렸어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또 어떤 물건을 만들어 볼까? 그런 상상은 정말 너무 오랜만에 느끼는 기쁨이었죠. 그리고 인터넷으로 사업자 등록 같은 것도 해봤습니다. 복지관 상담사가 꼼꼼히 도와준 덕분이지만 서류에 제 이름이 적힌 걸 보니 신기하더군요. 아, 나도 다시 사회에 들어가는구나. 이게 꿈은 아니겠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쇠한 몸으로 폐공장 구석에 공방을 만들고 직접 금속 공예품을 제작해 판매하기 시작한 사연자분. 물론 하루아침에 큰 돈을 벌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달 조금씩 늘어나는 주문과 동네 사람들의 호기심 가득한 시선,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아보고 찾아오는 이들. 그에게는 모두가 신기하고 감사한 경험이었습니다. 폐공장 한 구석에서 인생을 마감하리라 믿었던 그가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펼쳐내고 있는 겁니다. 처음 공방을 연 이후로 1년쯤 지났을 때 생각지도 못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만든 금속 공예품이 지역 공예품 박람회에 소개되면서 꽤 큰 주문이 들어온 거예요. 누가 봐도 인생 역전이라 할 만한 사건이었죠. 처음엔 사기인가 싶었지만 확인해보니 정식 업체였고 제가 만드는 제품을 대량 구매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물론 내가 감당하기 힘든 양이었지만 이참에 모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평생 후회만 하고 살아왔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크게 도전해보자 하는 마음이었죠. 그렇게 3개월 가까이 밤낮 없이 작업을 하면서 제가 팔 수 있는 부품들을 더욱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공방 규모도 조금 확장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을 낭비하며 살아온 제게 이렇게 긍정적인 몰두가 찾아온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결국 회사 측에 납품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수익금은 제게 있어 일생일대의 큰 돈이었습니다. 물론 누군가에게는 그저 적당한 계약금이었겠지만 바닥을 전전하던 저로서는 이만큼의 돈을 통장에 넣어본 게 평생 처음이었죠. 그 돈을 갖고 우선 집부터 마련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이 폐공장이라는 위험한 곳에서 벗어나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동네에서 작지만 아담한 단칸방을 얻고 낡은 공방은 철거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집에 들어가 첫날 밤 작은 전기불 하나 켜놓고 침대에 누워있으니 문득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나도 이제 건물 안에서 따뜻한 이불 속에서 잘 수 있구나. 그저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렇게나 벅찰 줄이야. 아마 누군가는 이걸 보고 대단한 성공이라고는 안 하겠지만 제겐 충분했습니다. 저는 이대로라도 살 수 있으면 정말 감사하다고 느꼈어요. 게다가 지금은 공방 주문도 계속 들어오니 작게나마 수입이 꾸준히 이어질 것이고 그걸로 약을 사 먹거나 병원에 다니며 여생을 보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사연자분은 자신의 힘으로 40년 만에 인생을 역전해냈습니다. 물론 역전이라는 말이 거창할 수도 있습니다.
대기업 오너가 된 것도 아니고 명예를 얻은 것도 아니니까요. 하지만 폐공장에서 비참하게 죽음만 기다리던 분이 이제는 스스로 먹고 살며 건강을 조금씩 되찾고 더불어 재능과 열정을 발휘해 금속 공예를 하는 모습은 분명한 역전입니다. 인생의 주인공이 다시금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것, 그 점이야말로 가장 큰 변화 아닐까요? 예전엔 밑바닥 인생이라 믿고 체념만 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무엇이라도 해야겠다고 결심한 뒤부터는 제 작은 노력이 하나하나 성과로 이어지는 게 보이더군요. 그 경험들이 제게 다시 살고 싶다는 의지를 줬습니다. 가끔 밤이 되면 떠나간 아내와 아이들을 떠올리며 그들이 날 조금이라도 용서해 줄까 고민에 잠기기도 하지만 지금은 그 시간조차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절망하며 울기만 했는데 이제는 그들을 위해서라도 더 부지런히, 더 올곧게 살아야 한다고 다짐하죠. 제 이야기를 듣는 분들에게 꼭 말하고 싶어요. 아무리 깊은 수렁에 빠져도, 그리고 아무리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등졌다 해도 결국 최후의 희망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일어설 수 있는 의지와 작은 계기가 있다면 우리는 늦게라도 다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도전을 너무 늦게 시작했지만 그래도 시작했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공방에서 조그만 망치질 소리를 들으며 내 손에서 탄생하는 작품들을 보며 느낍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그리고 살아가는 한 무언가를 계속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걸 깨달은 게 제게 30년 만의 기적이었죠. 사연자분은 가족의 구원 없이 오직 자신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셨습니다. 물론 한 번의 계약이나 한 번의 성공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제는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연을 통해 우리 모두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이 아무리 나락에 떨어져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기회는 또 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기회를 잡는 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의지에 달려 있죠. 오늘도 삶의 무게에 짓눌려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면 사연자분의 이야기가 작게나마 희망의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길고 험난한 터널 끝에서 스스로 만들어낸 빛을 발견한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런 순간이 반드시 찾아올 겁니다. 지금까지 가족도 떠나고 폐공장에 갇힌 30년, 죽을 날만 기다리던 노인이 홀로 만들어낸 인생 대역전 스토리라는 사연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인생의 또 다른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언제나 희망을 잃지 마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